예, 저는 개인적으로 신문 선생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연구를 뭐 읽은 편인데 뭐 그 가운데 하 교수님 그 연구 논문을 통해서 신문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동아시아적인 측면에서 그 중국에서의 그 신문의 활동 이런 부분을 하 교수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연구를 하고 해서 더 생생하게 와닿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 교수님이 이 상을 수상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축하를 합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이 문학기념관 그리고 신문 문학의 어떤 미래지향성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학기념관이 이제 전시 기능이 중요하고 자료도 수집을 해야 하는데 이게 그 오늘날 그 전시 기술들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그 문학관들이 정체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자료 부분은 말씀하셨는데 이 문학관이 가지는 어떤 현대화, 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든지 뭐 그런 측면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신문문학관이?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좀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지금 예전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세상이 지금 되었기 때문에 또 실제 이 문학관을 교육적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의 경우 좀 그런 디지털화된 어떤 문학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좀 받아들이기가 좀 용이할 텐데 지금 아무래도 전국의 거의 뭐 신문기념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문학관들이 너무 아날로그적인 측면이 강하고 그런 측면에서 전시 콘텐츠를 조금 현대화시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좀 많은 지원이나 이런 것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신문기념관도 보면 여러 가지 전시물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이 너무 좀 정체되어 있다는 말씀을 뭐 솔직히 드리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신문의 어떤 문학과 정신 이런 것을 알리는 데 있어서 이 신문기념관도 어떻게 좀 현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당진이라는 이 공간, 이 장소를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록수 정신이 21세기에 가장 정말 필요하다. 지금 뭐 지방 소멸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인구가 줄고 환경이 오염되는 이런 시대에 이 상록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하나 하고 또 이 서해안하고 저 신문생님이 활동하던 중국하고 가깝거든요. 그래서 황해라는 건하고 이 신문 선생님이 거처가 되는 이 당진이라는 장소를 어떻게 문학적으로 우리가 재맥락화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 문학기념관이나 사업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선생님 아주 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신문 연구 혹은 신문 기념관의 앞으로의 그 숙제 과제를 잘 제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신문 선생이 태어난 곳은 당진이 아니잖아요. 당진이 아니고 지금의 서울 흑석동인데 서울에서의 모든 생활을 접고 이제 어른이 계신, 큰형님이 계신 이 당진으로 내려왔고, 또 거기에서 이제 조카분이 활동하고 있었던 그 농촌 계몽운동을 필두로 해서 그 상록수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쓰셨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신문이 가지고 있던 그 정신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현재적으로 의미 부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큰 화두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 황해가 가지고 있는 중국과 한국의 그 가교로서의 상징성이라는 문제하고 이런 게 아마 앞으로 신문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상징적 지표가 된다면 그동안 했던 신문 연구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문 선생은 우리 문학에서 근대에서 현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 문학의 출발점에 사실은 놓여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문 선생의 그 예술 활동은 전방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정통적인 시 소설에서부터 비롯해서 영화 소설, 또 시나리오도 쓰고 직접 배우로도 활동하고 또 감독으로서도 활동했던 전방위적인 예술가였고, 끊임없이 대중과 어떻게 소통하고 함께 그 문학의 지평을 넓혀갈 것인가를 고민했던 작가라는 점에서 지금 오늘날에 살펴봐도 시문 선생은 가장 현대적인 작가. 그래서 시문 선생은 우리 현대문학사에서 가장 오래된 작가인 동시에 가장 미래의 작가이기도 하다. 아직도 시문 선생이 펼쳤던 만큼 그 자기 예술 활동을 폭넓게 전개했던 작가는 한국 문학사에서 찾기 드문 그 성과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 이제 시문 선생은 과거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현재 한국 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작가고, 그런 면에서 연구되고 검토돼야 될 여지가 굉장히 큰 분이다. 저는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 시문 선생의 연구에 있어서는 그런 폭넓은 또 총체적인 연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러니까 그 부분적으로 연구에 그치고 종합적으로 되지 않은 아쉬움이 남아있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연구할 많은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또 시문 선생은 그렇게 전방위적인 작가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의지와 신념 그리고 예술관을 실제 활동을 통해서 증명하고, 그러니까 민족적 과제에 대해서, 예술적 과제에 대해서 말하고 말고 글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함께 했던 분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신문 연구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문헌 연구에 그치지 않는 실정적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 하상일 교수님이 수행했던 연구는 시문 연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지점을 다루었다, 채워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문 선생이 가진 종합적인 면모에 대해서 좀 앞으로 총체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서 시문이라고 하는 그 예술가의 진면목이 우리 그 미래를 살아가는 또 한국 문화 예술들이 세계로 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그 거울로 작용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제가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연구 방향이나 이런 걸 잘 제시를 해주셔서 저도 이렇게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더 심기일전해서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근에 그 북한 자료들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소위 정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게 이제 1960년대에 한번 나오고 1987년 이후로 이제 정전 작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문학사는, 북한 문학사는 많이 나왔는데 그 안에 시문이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념관도 나중에 보시면 2004년에 나온 그 상록수가 있더라고요, 북한 책이. 근데 이제 87년 이후에 이제 시도 실려 있어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20년대 시선에 5편이 딱 실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독립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고, 뭔가 우리에게 진보적인 그런 그 경향을 갖고 있었던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북한에서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을까? 이건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1987년 이후로는 어쨌든 그 신문이 북한에서도 이제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남북이 모두 사랑하는 작가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조금 그 신문 연구가 북쪽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